습진의 첫 번째에서의 피부의 관리는 열이라든지 수변이라든지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피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열이라고 하니까 그 열이 어떤 열인지, 열이 내린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열대사 장애에서 그 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해하기 쉬운 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도 많이 오시고 상담 문의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도 많이 답변을 드리는데, 제 환자분 중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료인들도 많이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저 역시도 피부염이 있었지만 피부질환은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에 치료 경험이 없으면 치료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방법 자체가 꽤나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해서 피부 치료도 마찬가지로 모든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의사 선생님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영상만 보고서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해가 시작되는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열을 내린다는 것에서 열이 어디의 열인지,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진 열인지, 그 열의 실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한방적으로 보게 되면 몸이 찬 분이 있고 몸이 뜨거운 분이 있어서 열성 체질이니 냉성 체질이니 하기도 하고, 목화 토금수 체질 이런 것들도 나누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체질을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열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나 봅니다. 서로 용어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반신욕을 하지 말라는 점, 그리고 제가 운동으로 땀을 빼지 말라는 점, 이게 바로 오해의 지점일 수도 있어요.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발산시키면 뭐든 좋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도 왠지 땀이 빠지고 그러면 열이 해소가 돼서 뭔가 좋을 걸로 오해하시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도 오해를 사기 좋은가 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면, 피부를 제가 관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냉팩을 통해서 피부에 열을 내리라고 했죠. 이 부분조차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몸이 찬 분들이 계시죠. 냉성 체질인 분들, 이런 분들은 피부도 따뜻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오해하시거든요. 당연히 몸이 뜨거운 열성 체질인 분은 차갑게 하는 걸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몸이 찬 분인데 그럼 피부를 차갑게 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하게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피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피부질환에서 피부질환의 원인을 열로만 보고 열을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하도록 얘기한 부분이 분명 아니지만, 이건 매우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거죠. 열이 있으니까 열을 무조건 내리는 치료를 통해서 피부염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만 내리는 치료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피부질환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열, 그리고 습, 체액순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습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 이게 습진의 3대 병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열이 항진돼서 발생하는 열대사 장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 즉 피부에 열이 결합돼서 염증을 만드는 게 아토피라고 했죠. 화폐상 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고 했죠. 그걸 습과 열, 그 중에서 습, 체액순환이 많은 것들이 정체된 게 더 많다라고 했죠. 접촉성 피부염은 알러지와 피부에 단순히 열이 결합된 거라고 했죠. 대체로 피부의 습진은 병인 분류를 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병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육기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피부 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병인입니다. 이걸 몸속의 문제, 장부간의 병인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복잡한 얘기라서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측면에서 열, 알레르기,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논의를 확장해 보면 피부질환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피부질환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피부의 병인 그리고 몸속의 병인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피부의 병인은 외부의 온도, 습도, 바람, 알레르기 요소들, 즉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요소, 영향을 주는 요소죠. 이걸 바로 외부적인 유금, 그래서 그걸 육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바람, 열, 차가운 것, 뜨거운 것, 건조한 것, 습한 것, 이런 것들을 유금, 육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6가지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피부염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 그리고 체액순환 정체에 해당되는 습열, 그리고 알레르기라고 했죠. 그럼 열은 뭐겠어요? 더운 것, 그리고 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육기 중에서 화와 서에 해당되는 거고, 습은 습열이죠. 근데 대부분 습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피부질환에서는 열과 결합되죠. 그리고 알레르기는 육기 중에서는 풍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 서화, 그리고 습, 습열, 알레르기는 풍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차가운 것, 한기입니다. 한기. 한기는 피부가 차갑게 느껴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차가워서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죠. 한랭 두드러기든지 동창 같은 것들, 아니면 레이놀드 신드롬 같은 것들은 사실 피부 질환이기도 하고 몸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건 한에 의해서, 차가운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특별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습진성 질환에는 한의 역할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염이 생기면 붉어지고 가렵고, 그게 바로 열의 문제들, 아니면 습열의 문제들, 아니면 알레르기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질환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피부병의 병인에 해당되는 걸 해소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열에 해당되는 게 습진에서는 가장 주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습열, 그리고 알레르기죠. 그래서 피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루성 피부염, 열이 피부가 항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팩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부를 쿨링시키라는 겁니다. 몸속을 쿨링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쿨링하는 거죠. 화폐상 습진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줄줄줄 진물이 흐르는 거죠. 습, 열이 넘치는 거죠. 그럴 때는 습열을 말려주라고 했죠. 그래서 말리는 치료들, 그래서 샤워 같은 것들을 적게 해주고 피부에 물이 닿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면 피부가 마르겠죠. 그리고 습열을 조장할 수 있는 음식 관리들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염식, 아니면 튀긴 거, 기름진 거, 매운 것 같은 걸 자제하는 거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인데 피부가 직접적으로 가려운 건 알레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들을 피하라고 했죠. 그리고 피부에 열이니까 열을 식혀주는 쪽에 냉팩 같은 것들이나 시원한 환경들을 조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습진의 첫 번째에서의 피부의 관리는 열이라든지 습열이라든지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피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오해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열대사장애라든지 열이나 습열 이런 건 피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부를 식혀주고 피부의 육기, 유금, 피부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라는 거죠. 몸속을 식혀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를 식혀주는 것이지 한약을 통해서 몸속을 식혀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몸속을 식혀주면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냉팩을 하라고 하고 피부에 열이 나지 않도록 운동을 적게 하고 사우나 같은 거나 반신욕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약도 몸속 열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불균형한 것들을 절대 해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의사들이면 다 아는 약이 하나 있어요. 피부질환에 많이 쓰는 약인데 황현해독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피부를 치료할 때 이 처방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도 이 처방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처방은 피부에 열도 내려주고 몸속에 열도 동시에 내려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몸에 열을 급속도로 내려주는데 그게 계속 내려주게 되면 몸의 생기력,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황현해독탕 같은 그런 고안한 약들을 많이 쓰게 되면 피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재생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약이죠. 그래서 응급약으로는 쓸 수 있지만 피부 질환의 병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부 측면에서 보면 냉팩과 해당되는 게 황현해독탕과 같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냉팩은 실제로 피부에 열을 내주는 거지 몸속을 식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도 우리 몸속에 영향이 없잖아요. 냉팩한다고 몸속이 차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피부만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크진 않는데 황현해독탕 같이 몸에 열을 식히는 약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서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장부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피부를 치료할 때는 첫 번째 피부의 외부적인 문제들, 육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몸속의 문제들은 당연히 면역력을 올려주고 열의 불균형 혹은 조습의 문제들을 불균형한 걸 정상적으로 찾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속을 식히는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